정말 하고 싶은데 너무 하기 싫어. 로먼 겔페린 지음. 쾌락과 불쾌는 동기부여의 훌륭한 원천이다. 본문 중에서. 들어가는 말. 내 행동을 방해하는 주범은 따로 있다. 우리는 왜 목표도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도 분명한데 왜 해내지 못하는 걸까? 나는 문제가 동기부여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이 동기부여를 가로막고 우리를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이해하기는 너무도 힘들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매달린 끝에 동기부여란 녀석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살다 보면 동기부여를 방해하는 것들과 마주한다. 미루는 습관, 의욕상실, 게으름뿐만 아니라 술이나 마약, 담배 등과 같은 물질 중독에서부터 게임과 인터넷, 수면 등과 같은 행위 중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목표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나는 이 방해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마침내 해결책을 찾았다. 도대체 무엇이냐고? 바로 행동과 연결된 심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핀 후 그 행동을 해내지 못하는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쓴 까닭은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지쳐 보였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말이다. 그 탓에 의욕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았다. 그래서 자기 마음만 제대로 이해하면 쉽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다. 그 면을 제외하면 나 또한 이 책에 제시한 동기부여를 방해하는 문제를 모두 직접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와 절박함에 대해 잘 안다. 1장에는 동기부여를 방해하는 5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 인물을 짝입게 한 것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던 주변인도 폭넓게 관찰하여 정리한 사례다. 금연 사례의 경우 나는 담배에 중독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애연가들을 관찰해 정리했다. 그들은 금연을 시도해도 얼마 못 가 담배를 찾았다. 왜 그들은 금연을 시도하고 실패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할까?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금연뿐 아니라 모든 결심이 마찬가지다. 우리는 미루지 말자고 결심해도 어느새 미루었고 게임을 그만하자고 마음먹어도 어느새 게임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계속해서 생고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금연은 다른 동기부여 문제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결정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나 역시 내가 주장한 방법을 빠짐없이 삶에 적용해봤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 방법들이 내게 큰 도움이 되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장.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5가지 이상 징후. 도대체 왜 내 몸은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살다 보면 머리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종종 인간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며 이러한 이상행동을 설명하지만 이는 앞으로 우리가 알아볼 심리 메커니즘의 표면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 인간에게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의식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그 기능조차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본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떤 힘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 같아. 내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개의치 않고 내가 행동하게끔 밀어붙이는 것 같아.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이라면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완전은커녕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대개 그 느낌은 옳다. 이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5가지 부류를 살펴보겠다. 사례 속 등장인물은 모두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을 섞어 놓은 것이다. 내 개인적 경험을 돌아보고 같은 문제로 고민했던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재구성했다. 나도 모르게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나. 미루는 습관. 짐이 문학 수업에서 8페이지짜리 논문 쓰기 과제를 받은 지 1달 반이 지났다. 그동안 짐은 논문에 대해 자주 고민했고 10시간이면 끝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빈둥거리지 말고 후딱 해치우는 게 낫겠어. 자, 집중하자, 집중. 짐은 과제를 시작하기로 수차례 마음먹었지만 번번이 다짐으로 그쳤고 결국 한자도 못 썼다. 마감을 10시간 앞둔 한밤중이 돼서야 짐은 대충대충 말을 꽤 맞춰가며 눈에 불을 켜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고 과제에 몰두했다. 평소에는 과제를 하다가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등 딴짓을 했지만 이때만큼은 그러지 않았다.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나고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 10시간 동안 짐은 가까스로 과제를 마쳤고 제때 제출했다. 이제 짐은 의기양양해졌다.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덜자 마음이 놓였고 마냥 신이 났다. 논문을 쓰느라 10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잤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짐은 어떤 일에든 달려들 수 있고 어떤 장애물이든 넘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과제를 미루지 말자.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코앞에 닥쳐서 급히 해치우느라 너무 괴로웠어. 2번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짐은 달라지지 않았다. 과제가 생길 때마다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미루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마감 직전에 허겁지겁 해치우고 간신히 낙제를 면했다.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다. 나뿐 아니라 당신도 2번은 겪어봤음직한 일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왜 할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비생산적이고 하찮은 일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할까? 사람들은 왜 할 일을 미루고픈 충동을 억누르지 못할까?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매번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을 미루고 누구는 매번 부지런을 떨면서 일을 미리 끝마칠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번갯불에 콩 볶듯 해치우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스스로를 재촉해 맡은 일을 해내지 못할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맡은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력이 나약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과제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의 정신력은 기적처럼 수완을 발휘한다. 이때 우리는 동기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겠다고 느낀다. 그러나 빠듯한 시간 안에 과업을 완수하려면 엄청난 압박감을 맛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압박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감이 정해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신체적 부작용 또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양쪽 진영에서 좋은 점을 누리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마감에 맞춰야 할 때 생기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맛보지 않게끔 먼저 행동하는 사람,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정신력과는 무관하다. 곧 알게 되겠지만 정신력은 가변적이고 사소한 요인일 뿐이다. 그 대신 동기부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사안은 일단 보류하고 몇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나도 모르게 헬스장의 발길을 끄는 나. 의욕상실. 애너메리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다. 동네 헬스장에 등록한 후 처음 2주 동안은 매일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했다. 3주째 되자 헬스장에 가는 게 귀찮아졌다. 첫날은 가까스로 일어나 운동하러 갔지만 그 다음 날이 되자 하루쯤 빠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헬스장에 가지 않았다. 그때부터 애너메리는 다이어트를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운동 의욕을 상실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지만 반복하다 보니 지겨워진 것이다. 지루함을 극복하지 못한 탓에 헬스장에 가는 날도 뜸해졌다. 머지않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나가다가 결국 완전히 발길을 끊었다. 이처럼 꾸준히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으나 지루함 때문에 포기하고 마는 애너메리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의욕상실 사례다. 나도 모르게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나. 담배 중독. 존은 36살이고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은 18년간 피운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 중이다. 하루에 담배를 반갑 정도 피웠지만 이제는 완전히 끊기로 마음먹었다.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흡연 욕구가 솟아났지만 그때마다 금연 결심을 떠올리며 참아냈다. 첫째 날에는 흡연 욕구를 물리치는 데 성공해서 담배를 한 개비도 피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보기 좋게 실패했다. 퇴근길에 정신을 차려보니 입에는 담배가 물려 있었고 담배 연기가 뻐끔뻐끔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그는 무의식 중에 담뱃갑과 라이터를 꺼냈고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것들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인 후에야 존은 깨달았다. 금연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인 후 담배를 버렸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존은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 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주머니에서 담뱃값을 꺼내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것이다. 한 대 피우고 싶어 죽을 것 같은 기분이 수없이 들었지만 담배를 꺼내려면 서랍까지 손을 뻗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자제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어느새 존의 손에는 담배갑이 들려 있었고 입에는 불 붙인 담배가 물려 있었다. 서랍에서 담배갑을 꺼내 밖으로 나간 다음 스스로 담배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의식 중에 한 일이 아니었다. 존은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담배를 몇 모금 빨아들인 후에야 죄책감을 느꼈다. 금연에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순간 짜증이 울컥 치밀어 오른 짐은 피우던 담배를 획 던져버렸다. 그 다음날 존은 담배에 손을 뻗을 기회조차 차단하기 위해 담뱃갑을 통째로 내다버렸다. 이번에도 흡연 욕구가 강하게 일었다. 그러나 욕구를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 다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다. 자꾸 담배 생각이 나서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 금연하면 건강에는 이롭겠지만 일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결국 존은 편의점에 가서 담배 한 갑을 샀고 금연은 나중으로 미뤘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휴가철에 다시 금연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존은 다시 하루에 담배 반갑을 피우는 생활로 돌아갔다.
이 사례에서 존은 실제로 담배를 끊으려고 꽤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다른 사람들이 금연을 시도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존의 금연 전략에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빠져 있었다. 이 책 말미에 존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나도 모르게 게임을 하고 있는 나. 게임 중독.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던 준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고향집에 돌아왔다. 과제도 있고 집에 있는 동안 끝내고 싶은 개인적인 일도 몇 가지 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집에 온 첫날 준서는 아침 8시에 일어났다. 다른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고 준서는 딱히 외출할 마음이 없었다. 심심해진 준서는 따분함을 달래고자 어릴 때 자주 했던 플레이스테이션을 꺼냈다.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끼면서 게임을 시작한 준서는 약 2시간 동안 게임 플레이 방식을 다시 익히면서 즐겁게 보냈다. 오전 10시에 아침을 먹고 나니 식곤증이 몰려왔다. 오늘은 뭘 하지? 가만 생각해보니 딱히 해야 할 일이 없었다. 준서는 다시 비디오 게임을 시작했다. 몇 시간이나 게임을 했는데도 지루하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오후 1시 반이었다. 이제 게임은 그만하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지. 조깅도 하고 과제도 후딱 해치우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좀 만나야겠어.